안녕하세요.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요일 오후에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제소한 4개 주에 대한 대선 위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조금 전에 이 소식을 접하고 지금 급히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. 내용을 읽어보니까 7대2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. 대법관 9명 중에 7명은 받지 말자 한 거고 2명은 받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그 3명의 대법관 들도 그 민주당 성향이 있는 법관들과 같이 그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그 표를 던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2명은 이제 그 아주 진정한 보수인데, 한 사람은 이제 토마스 클리어런스 대법관이죠. 이 사람은 최초의 흑인이자 지금까지로는 유일한 흑인 대법관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샘 엘리토 그 대법관하고 이 둘은 소수 의견을 내고, 우리는 이 소송이 텍사스주에서 한 소송이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.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고 본다. 받아들일 이유가. Federal Court, Federal District Court라든가 Federal Circuit Court가 있어요. 그 미국이 이렇게 이제 리전으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그 이렇게 암시를 한 거죠. 그 성명서에.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죠.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,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헌법의 합헌적인 방법으로 되는 방법은 이제 그 사실상 하나 남아 있습니다. 뭐 2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개 하나는 사법 싸움인데 이것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, 입법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건 뭐냐면 그 헌법에 투표를 할 때, 그러니까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선거인단을 임명하고 선거인단 표를 인증하고 선거인단을 임명하는 것은 주지사가 하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은 각 주의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미시간, 위스콘신, 펜실베니아, 조지아, 또 그 아리조나에서 이 의회의 의원들이,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에 이 의회를 설득을 해서 의원들이 우리가 그 우리 주의 주지사가 임명한 그 선거인단 표와 선거인단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그럴 의지를 보이는 데는 펜실바니아 주 의회밖에 없습니다. 다른 데는 반대는 안 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죠. 그런데 이제 이것은 대법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랬던 건데,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이 주의 의회를 설득해서 이 주 의회가 자기 주의 선거인단을 주의회가 따로 뽑아서 보내겠다, 워싱턴으로.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또 게임이 달라지는 겁니다.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민주당 측은 조 바이든이 이런 그 대법원의 그 결정에 힘을 입어서 월요일 날 14일 날 예정대로 선거인단 투표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막아야 되는 거죠. 그 5개 주의 주의회를 설득해서. 근데 과연 될지 안 될지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. 자, 다른 방법이 또 있기는 합니다. 그게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그 Insurrection Act라는 건데 1807년도에 그 만들어진 법인데, 그 정상적인 현재의 행정이나 사법 체제로서는 그 헌법소가 불가능하고 국내 질서가 엉망된 걸 잡을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이 Insurrection Act를 발동해서 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군이 그 미시간이라든가 위스콘신, 펜실베니아, 조지아 등지에 가서 그 주정부와 주의사당과 그 투표소와 이제 투표 기계
투표 용지들이 보관되어 있는 데를 군이 점령을 하고 증거를 압수하는 방법이죠.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이것은 계엄령하고는 좀 다릅니다. 계엄령은 이제 마셜 러라고 하는데, 계엄령과 인서렉션 액트가 다른 건 뭐냐면, 똑같이 군을 동원할 수 있어도 계엄령은 그 헌법을 중지시키는 겁니다. 헌법 그 체제를. 그러니까 헌법이 잠시 멈추는 거죠. 그 헌정 질서가. 그런데 인서렉션 액트는 그러지 않습니다. 그대로 모든 법 체제는 정상으로 유지하되, 그 문제가 되는 주에 가서 그 주의 경찰이나 그 주의 공권력을 군이 장악하는 임시적으로 이겁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법을 쓸지 안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 트럼프 대통령밖에.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외국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준, 외국이 미국 선거에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을 줘서 선거 결과가 그 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이 되면, 그 외국과 내통을 했다거나 연계된 사람들을 그 잡아들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할 수 있는 그 대통령 행정명령, Executive Order라고 하죠. 이걸 만들어 놨는데, 아무튼 이 Insurrection Act나 이런 행정명령을 사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공군 중장 출신인 그 맥커넨이 중장하고 몇몇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몇 주 전부터 인서렉션 액트를 발동해서 군을 개입하라고 조언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군을 동원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갖는 게 싫다 해가지고 법적 질서를 믿은 거죠.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그 대법원에서 올바로 처리가 될 걸로 믿었는데, 이번에 본인이 임명한 3명의 법관까지 민주당 성향의 그 대법관들과 뜻을 같이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와 비슷한 경우, 비슷하진 않습니다. 약간 다르죠. 왜냐하면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심의를 해서 판결을 내린 거고, 지금 미국의 이것은 그게 아니라 아예 보질 않겠다, 받질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. 우리는 개입시키지 말라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,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게 생겼습니다. 그러나 이 인서렉션 액트나 이 본인이 만든 2018년도 대통령 특별 행정명령의 권한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.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고민이 상당히 깊을 겁니다. 주말 내에 어떤 결정을 할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면 알게 되겠죠. 자, 제가 또 소식이 있으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고 이 소식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뵙겠습니다.